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N년차 정신건강간호사 배꼽싸입니다. 오늘은 꼽당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정신과 의학용어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해하시면 병동 생활에 태움을 덜 당하도록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정신과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의학용어, 환청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환청은 환자분에게 진짜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면 짧은 순간에 땀까지 뻘뻘 흘릴까요? 제가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생 시절 때 교수님께서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며 10개의 문항이 있는 시험지를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생들에게 제공하시며 20명 이상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던 오디오를 매우 크게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오디오에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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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라고 엄청 크게 말하는데 전혀 집중도 안 되고 3번이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서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오지선다 중에서 3번을 체크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환자분께서 환청이라는 상황은 실제로 들리고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정신건강 간호사들에게 실제로 느끼고 환자분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정신과 간호사라면 더욱 환자분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환청이기 때문에 단어부터 알아볼까요? AH, auditory, 청력의, hallucination, 환각, 환영, 환상. 여러분들도 저처럼 소리를 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디토리 할루시네이션은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세요. 소리를 내서 따라해 보세요.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저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오디토리 할루시네이션, 오디토리 할루시네이션. 신규 간호사님들, 의학 용어는 눈에 익히고 귀로 익히면 됩니다. 자주 상황이 몸에 배면 되세요. 지금부터 제가 예시 드리는 상황은 배꼽 사이가 실제 경험했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관, 성별, 나이 등 환자분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은 제 구성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제가 보호병동에서 대입근무를 할 때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대입근무 시 입원받았던 환자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과거 정신과적 병력 및 가족력이 없는 22세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저희 쪽에 입원하시고 나서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보호자 2인 동의 하에 보호 입원으로 입원을 진행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 2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환자분의 고등학교 때 동창과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셨어요.
환자분은 그 충격으로 인해 한 달 동안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식사도 거부하며 천장을 보며 끊임없이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걱정되어 환자에게 말을 거는 가족들에게 공격성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였다고 했고요. 주로 심한 욕설과 자신의 남자친구가 절친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에 대해 부모님의 탓으로 여기고 울다, 웃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부모님, 여동생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셨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셨었고요. 이로도 호전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호병동에 보호입원을 시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은 7개월가량 지체되었어요.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정신과 질환은 증상 발현 시 즉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환자분께서는 교수님께서 조현병으로 진단을 내리셨고요. 입원을 유지하며 투약과 정신과적 진단평가를 진행하였고 입원 후 2주라는 시간이 지나자 침상에서 나와 병실과 복도를 오가며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허공을 향해 비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간호사인 저는 환자분에게 현재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무엇이 보이는지 상황을 파악하며 현실로 돌아오도록 격려하였으나 본인의 생각에만 집중하여 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환자 및 타 환자들에게 자극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보호사님과 함께 병실 내 침상이 안정할 수 있도록 한 후 즉시 바이탈을 측정하였고 주치의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병동에서 환자분 상태를 확인한 후 아티반, 할리페리도를 2mg씩 IM 버발 오더를 하셨고 저는 인젝 시행하였습니다. 인젝 후 바로 환자분께서는 안정하였습니다. 신규 선생님들 혹시라도 여기서 제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했었는데 바이탈에 대한 순서를 한번 적어 드릴까요? 저는 신규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20에 80, 120, 36.5 이런 식으로 바이탈 사인 순서를 적으시면 되시는데 여기에는 혈압, 그리고 여기에는 맥박, 펄스, 맥박, 이거는 호흡수예요. 여기 36.5를 나타내는 거는 체온. 그리고 제가 아까 주치의에게 상황을 보고하였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병동에서 환자분 상태를 확인한 후 아티반, 할로페리도를 2mg씩 IM으로 버발 오더를 주셨죠. 여기서 버발 오더 같은 경우는 구두 처방을 꼭 받아야 돼요. 저는 지금 IM으로 주는 약이 향정약이었잖아요. 향정약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건소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알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 즉시 예를 들어서 적는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인젝을 하기 전에 주치의에게 다시 한번 두 차례 예를 들어서 아티반 할로피리돌 2mg IM 인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주사를 놓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환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청이라는 상황은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들리고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정신과 간호사가 되시길 꼭 바랍니다. 환자분이 고통스러운 환청에 집중하지 않도록 현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현재 환자분께서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해 주치의 선생님에게 즉시 공유하여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환자분께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지금까지 제가 예시를 드렸던 상황은 환자분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별, 나이 등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부분에 중요한 상황을 배꼽 사이가 재구성해 보았다는 거였고요. 아주 간단하게 환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비하고 궁금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꼽 사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정신과 간호사 초보 탈출을 위해 또 만나요. 안녕.